네, 이슈 팝하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패닉 셀링 가상화폐 리스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사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이걸 투자를 하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금융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킹하자라는 측면 속에서 오늘 이 이슈를 다루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알론 머스크의 이야기라든지 중국 정부의 이야기라든지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출렁출렁거리는 상황인데 최근의 동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일 가상화폐 가격이 좀 패닉 셀링 현상이 좀 나왔고요. 다행히 어제 오늘은 좀 가격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일 장중 한 3만 달러 선까지 유업을 했는데 현재는 4만 달러 초반대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전 세계 시가총액 규모도 5월 초 한 2조 5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약 한 1조 8천억 달러까지 좀 줄어든 상황들이고요. 비트코인 시가총액 역시 1조 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한 8천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빠져 있는 급락의 배경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일단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가상화폐 가격이 저희가 적정하게 얼마인지는 사실은 좀 정확히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좀 가격 상승 흐름 자체가 조금은 과속 현상을 좀 보였다. 좀 시장이 좀 과열된 상황이라는 부분 자체가 각종 악재에 조금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 효과 이러한 것들의 상당 부분 이제 수혜를 받는 시장인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인프레 리스크 자체가 부각이 되고 연준이 소위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된 부분.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사실 연초만 해도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한 마디마다 할 때마다 이제 비트코인도 가상화폐 시장 자리 출렁출렁하고 가격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좀 발언 자체가 갈짓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팬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던 이러한 어떤 투자가들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좀 실망감을 좀 느낀 부분들이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규제 움직임이 있지만 특히 이제 중국이 전 세계 가상화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어떤 뉴스 자체가 나온 것, 점차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그러한 요인들로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겠지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세를 하면서 안전 선호 심리가 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달러와는 상대적으로 강세, 금도 강세 그걸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는 약세를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심리에 의해서 반락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부 영향은 미친 것 같기는 한데요. 아주 심각하게 안전자산 선호 상황을 좀 자극하는 어떠한 그런 걸로 연결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안전자산을 우리가 좀 강화된다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각종 관련 지표들이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이런 것들에 반등은 하긴 했지만 아직도 1.6% 초반대 수준밖에 안 가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채권 가격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고, 또 더더욱 주목할 거는 이제 달러 부분입니다. 달러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다시 지금 달러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90선을 좀 하회하고, 지금 하방이 더 가느냐 하는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국, 달러화 자체가 약세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 자체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금 가격 자체가 사실은 좀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사실 뭐 디지털 골드 뭐 이러한 식의 어떤 각광을 받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좀 오르는 그래서 금 가격을 오르는 것 같고 안전자산의 선호심이 강화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좀 대체적인 어떤 가격의 흐름 때문에 아마 금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최근에 사실 말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애널리스트라든지 얘기를 하는 것이 자산 가치에 상당한 버블이 껴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시장의 경우에도 이 버블 얘기가 사실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뭐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가상화폐 시장 자체 말씀하신 대로 뭐 버블 논란을 떠나서 뭐 유동성 확대 어떤 수혜였고 또 그것이 결국 뭐 그동안 사실 뭐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쪽보다 상관관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좀 흔들림 자체가 전체적인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뭐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뭐 가상화폐 시장하고 주식시장 또 여타 자산시장과는 상당히 좀 분리가 돼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타 자산시장 그래서 뭐 주택시장이라든지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뭐 허물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도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실 우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가상화폐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어떤 시장들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진다고 해서 사실은 뭐 여타 자산 시장으로서의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업의 특히 이제 상장된 기업 수 자체도 그렇게 뭐 많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이러한 시장들이고 오히려 기관 투자가 비중은 뭐 최근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상화폐의 어떤 하락 자체가 전체 자산 시장으로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주변 상황들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 빠지면서 막 상당히 좀 들락날락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에 따른 어떤 그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변동성이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런 상태로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장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죠.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75%를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간밤에 미국에서도 워낙에 이쪽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10,000 이상 거래하면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라. 네, 이거를 의무화했습니다. ECB 쪽에서도 보니까 평가절하했어요. 네, 가상화폐는 가치 없다. 이렇게 좀 경고성의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아마 좀 변동을 좀 동반한 어떤 가상화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도 요즘에 정말 변동폭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래 관련주에 투자해보자 하시면서 넘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단기간에 지금 출렁임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덴트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달 초에 4월 초에 이 종목이 신고점 찍은 가격대가 17,450원이었는데요. 오늘까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40%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안에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거고요. 대표적으로 두나무 관련주들도 참 시세가 시원하게 많이 나는데 한화투자증권의 차트 보시면은요. 3월 말일 그리고 4월 초에 거래가 상당히 강하게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요거는 고점 대비 비덴트보다 지금 가격 갭이 더 크더라고요. 45% 정도 고점 대비 흘러내리게 되면서 8,200원대 4월 7일에 나왔던 가격대와는 오늘 상당히 거리를 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나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이런 종목들도 다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조정폭이 일제히다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
저기 뭡니까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예.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또 디지털화폐 관련주들의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 네. 배경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보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오늘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쪽이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중앙은행들에서 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약간 미온적인 태도에서 변화가 됐죠. 네, 이런 디지털 화폐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는 지금 한은의 동태 파악과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8월부터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모의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뛰어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의 각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나는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상황 이런 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언급하게 되면서 디지털 지금 화폐 도입을 빨리 좀 우리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화된 거는 올 여름 정도에 발표하겠다라는 예고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늘 시세가 가장 강하던데요. 네, KCT를 한번 보시면은 이번 주에 7,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 돌파까지 이뤄내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쪽으로 지금 자금 이동이 또 굉장히 쏜살같이 진행이 되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도 많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요. KCT 같은 경우에는 금융 단말기 그리고 특수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로지시스죠. 네, 요거는 금융 자동화 기기 전문 업체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13일부터 오늘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장중에는 5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3월 중순에 보니까 이 종목의 신고가가 나왔더라고요. 12,000원대에 근접하는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한네트라던가 KCS, 한국전자금융 이런 종목들도 거래 동반하면서 함께 꾸준한 상승이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 뭐 중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주문 뭐 어떻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일관되게 전략적인 주문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시각은 일단은 분분합니다. 버블 붕괴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단기 하락일 뿐이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박다라는 어떤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 최근에 금투자와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빼서 인출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 며칠 전에 이 시간에도 언급해드렸는데요. 때문에 기관의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기 때문에 이전 같은 폭발적인 시세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뷰를 JP모건에서는 내놓고 있고요. 간밤에 CNBC 측에서 나왔던 보도 하나 전해드리면은 이번에 가상화폐 폭락은 네, 저로의 저가 매수 찬스다. 이런 좀 헤드라인을 달고 또 기사 내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를 했고 중국이 암호화폐 지금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출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이 저점은 아니고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정말 단서로 활용해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인 주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국내 증권가 시각을 보시면은 앞서 박상현 지금 연구원의 시각과 좀 동일한 시각의 국내 증권가에서는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떤 이거를 전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워낙에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내지는 않고 있고 그렇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 옮기는 출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위험 시장이 주식 시장인데 가상화폐와 비교하면 오히려 안전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조금 인식이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은 그래도 주식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가상화폐에서 빠져나온 개인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좀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주목하자고 일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CNBC에서는 뭐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일인 것 같고 증권가에서는 자금이 증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그 자금의 성격과 증시의 자금의 성격이 달라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급등락 흐름, 뭐 우리 증시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좋은 영향보다는 뭐 나쁜 영향이 많이 있겠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 시장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는 지수 업종마다 틀립니다. 지금 주요 지수하고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소위 얘기하면 혁신 기술 지수죠. 뭐 성장주 위주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예, 성장주 쪽이 비트코인 상승과 하락에 가장 연관성이 높습니다. 같이 움직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 비트코인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금값이 오르면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온다. 그 차트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고점 한번 예단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린 에너지 지수도 이제 비트코인과 지금 연관관계 많고,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지금 상관관계 높습니다. 나스닥이. 이번에 나스닥도 뭐 다우가 이제 좀 견조하게 버텼는 반면에 지난주까지 나스닥이 막 급락이 나왔다는 이유도 뭐 이런 여파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본 니케이도 지금 보면은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은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제법 좀 밀렸었죠. 니케이하고 이제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게 되면 이제 소위 원자재라든지 뭐 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연관성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성장 섹터의 비트코인과의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비트코인은 급락. 뭐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당연히 이제 안전 선호 심리가 뭡니까 좀 급증하는 자리에서는 금이라든지 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세, 뭐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뒤에 앞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 비트코인 하셨던 분들이 주식 하시면 답답해서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돈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가 이걸 이제 한 네 가지로 딱,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자산시장 버블 우려감이 이게 형성이 됩니다. 소위 얘기하면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유동성 가잉 효과에 의해서 지금 주식시장도 올라가는 거고, 소위 유동성의 힘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혁신 기술주에 이제 버블 우려감이 형성될 것이고, 이거 그럼 다른 자산도 이게 버블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거기서 이제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의심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르게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도 아마 이게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아침에 강했다가 지금 외인들 선물 매도를 5,500개가 넘게 하면서 아침에 종합지수를 30% 올렸다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밀어버리죠. 어제도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니케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은 안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기관 투자자들, 예? 특히 이제 뭐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는 얘기죠.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투자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채권, 주식,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난달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대금 자체가 4,000조입니다. 4,000조. 4,000조가 거래됐다 합니다. 예, 그게 뭐 개인들 돈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자산이 지금 많이 급락이 나기 때문에 그 자산 또 비중을 맞추기 위한 다른 자산, 리밸런싱 작업이 또 가속화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주식이라든지 현금화를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장이 어제도 한 40% 고점과 저점 왔다 갔다 하고요. 오늘도 지금 아침에 30% 올랐다가 외인들 갑자기 선물 매도하면서 지수 지금 마이너스까지 밀지 않습니까? 테마나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안 그러는데.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로 뭐가 되겠습니까? 대규모 이제 마진풀을 좀 유발할 수 있겠죠. 뭐 레버리지 뭐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그죠? 크게 좀 당하셨을 것이고. 개인들 입장에서도 또 이제 가상화폐 자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뭐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주식을 또 매도해가지고 비트코인도 물타기를 한다든지. 리밸런싱도 개인들도 이제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마지막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이 발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타 위험 자산에
버블 우려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악순환이 빠르게 비트코인이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흐름이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반면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경우는 또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어떤 움직임과 관련돼서 그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포인트 뭐 어떻게 좀 잡아야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은 반등 시마다 일단 저는 현금화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달도 우리가 비트코인 그 올라갈 때 아마 이 시간에 우리가 논의를 좀 했었죠. 그때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정확한 것을, 이제 저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지난달에 제가 아마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값하고 비트코인의 상대 차트도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원화한선 비트코인 월봉 차트 보시면은 지난달에 일단 고점이 나왔었죠. 3월 달에도 고점 나왔고 4월 달은 이 장기 노구 핵심 추세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안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번 얻어맞을 자리였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달러 한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죠? 첫 저점의 로고상으로 보게 되면은 딱 저항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때릴 자리였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 장기 저항 구간에서 모든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급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구간, 기술적으로도 그런 구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5월 16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코인의 위험 경고는 끝났다. 각국에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가상화폐와 전쟁에 나서겠다 나옵니다. 예? 내달부터 전쟁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 같은 경우는 당국에서 탈세 혐의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세계 최대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그 다음에 어제 주말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전 세계 1위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지금 채굴까지 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다른 EU라든지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 EU, 영국도 마찬가지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국 정부에서 비트코인과의 전쟁에 나선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지도 알아야 됩니다. 예, 정부가 휘두르는 칼을 손으로 막지 말라는 그런 정치 교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파월 연준 의장과 미국의 재무장관,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미 연초에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규정을.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의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봉만 전문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비트코인도 우리가 이제 큰 의미로 놓고 보면은 자산시장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이제 자산시장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급등락 흐름이 결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자산시장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구분을 할 필요는 있죠. 투기적 자산시장이냐, 좀 건전한 자산시장이냐. 물론 주식도 건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현물 주식시장은 건전한 자산시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투기적 자산시장과 건전한 자산시장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뭐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우리 김유만 전문가의 경우에도 이 현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손해를 보면은 막 한 방에 한번 수익을 내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하시던 분들은요, 투기적 자산시장에 있던 분들은 이런 시장으로 못 넘어옵니다. 예, 왜냐하면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리그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혀 영향은 미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비트코인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투기적 자산시장,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옐런이라든지 미국의 미국의 어떤 그 연준 의장이라든지 투기적 자산시장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투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슈파파고였습니다.